왜 스타벅스는 대체당을 써야 했는가? 이 책이 저에게 왜 재미가 없었을까의 이유 중에 하나는 미국 바깥에 사는 사람이 보는 미국 사회의 느낌입니다. 그냥 아무 말이나 해본 거예요. 네, 절대 제 말이 다 맞진 않습니다. 사실 이 책이 내리는 결론도 그렇게 재미있거나 또렷하진 않았어요. 사실 조금은 반발심이 들었거든요. 안녕하세요. 지난번 영상에 여러분들이 댓글 정말 많이 달아주셔가지고 진짜 힘이 많이 났습니다. 나는 되게 좋은 사람인가 보다 라는 생각 많이 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남겨주신 의견과 아이디어도 하나하나 생각해보면서 앞으로 어떤 걸 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던 중에 그냥 좀 더 편하게 이야기하는 그런 걸 해봐야겠다 싶어서 너무 많이 준비하지 않고 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좋아하는 책 얘기는 조금 넣어서 해보는 것들을 막 던져보려고요. 하다 보면 좋은 게 하나 걸리겠지? 라는 마음으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무슨 얘기할까 되게 고민을 했어요. 처음에 떠오른 아이디어는 사실 뭐였냐면 이런 고민과 어려운 슬럼프 기간을 조금씩 잘 이겨나갈 수 있게 해주는 그런 것들에 대한 이야기였어요. 얘기할 게 있는데 살짝 부끄럽고 민망하기도 한 거예요. 그래서 그냥 좀 편한 얘기부터 해보는 게 좋지 않을까 싶어서 제가 좋아하는 먹을 거 얘기를 할 겁니다. 제가 먹을 거 얘기하면 되게 표정이 좋아진대요. 막 라이브 할 때 그런 얘기 많이 하셨거든요. 책 얘기 열심히 하다가 음식 얘기가 나오면 제가 너무 이렇게 신나는 게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되게 부끄러워서 사실 잘 안 하려고 했거든요, 음식 얘기를. 근데 좋아하는 거니까 어쩔 수 없이 하게 돼요. 제가 최근에 슈크림 라떼를 먹었거든요. 저는 이 3월달 초에 슈크림 라떼 나올 때가 너무 좋아요. 한국인에게는 경칩이 봄이 시작되는 시기다라고 해서 네이버 들어가면 메인도 개구리 그림으로 바뀌고 하는데 저의 경칩은 스타벅스 슈크림 라떼가 출시되는 시기입니다. 봄이 왔다라는 그 즐거움을 안겨주는 건데 슈크림 라떼에서 슈크림 휘핑을 좋아하는 거예요. 정확히 말하면. 그래서 슈크림 라떼 안 팔고 그냥 그 휘핑만 톨 사이즈 가득히 막 둘러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먹어도 밑에 라떼는 솔직히 그렇게 맛있는지 모르겠어요. 너무 달기만 하고 위에 휘핑만 이렇게 진짜 이렇게 먹습니다. 원래 평소에 단 음료를 되게 안 좋아하거든요. 빵 같은 디저트가 단 걸 좋아하는데 음료는 그냥 쓰고 안 단 걸 좋아해요. 그래서 저에게 슈크림 라떼는 봄이 되었음을 알리는 신호이자 봄이 되었으니까 몸에 좀 나쁜 정말 달콤함의 극치잖아요. 몸에 나쁜 걸 먹는다는 그런 일탈의 만족감을 주는 음식이에요. 그래서 되게 기대를 하고 슈크림 라떼를 사러 갔습니다. 그래서 되게 의기양양하게 딱 사가지고 테이크아웃 해가지고 막 집으로 왔는데 집으로 와서 생각을 해보니까 그때 깨달았어요. 내가 내 것만 샀구나를 깨달은 거죠. 좀 궁여지책이긴 한데 뭐라고 말을 해볼까 이래가지고 남편한테 내밀면서 나 이거 사왔어. 나 이거 어차피 위에 휘핑만 먹으니까 밑에 이거 먹을래? 라고 되게 치사한 말을 던졌다가 잔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냥 2개 사오면 되지 왜 1개 사왔냐는 말을 들었는데 어쨌든 그렇게 슈크림을 되게 기대를 해서 먹었어요. 여러분들도 아마 좋아하실 수 있는데 근데 딱 먹는 순간 느낌이 좀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찾아봤더니 올해부터는 이 슈크림 라떼의 휘핑을 대체당을 이용해서 만들었다고 써있는 겁니다. 되게 기대하고 먹었다가 엄청 실망했어요. 제가 대체당을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그 맛을 안 좋아하는데 저에게는 이게 민트 같은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반민초인데 이런 민트같이 살짝 알싸하고 시원한 걸 굳이 단맛에 먹는 걸 좋아하지 않아요. 민트 티로 마시는 것도 시원하고 좋아요. 치약에 들어가는 민트도 너무 시원하고 개운하고 좋죠. 근데 의약 외품으로 분류되는 치약을 굳이 식품 중에서도 달콤함의 극치인 디저트류에 섞어가지고 먹는다는 게 싫은 거예요. 좀 약간 이상한 이유로 싫어하는데 어쨌든 그래서 저에게는 대체당의 맛이 조금 시원한 느낌을 갖고 있어서 이걸 별로 안 좋아하는데 아니 슈크림 라떼는 바닐라의 그 향과 커스터드의 부드러움 때문에 먹는 건데 거기에 제가 좋아하지 않는 디저트로 먹고 싶어 하지 않는 민트 계열의 맛이 들어가가지고 먹긴 다 먹었는데 너무 실망을 한 거예요. 이거를 왜 굳이 만들었을까를 생각을 해봤습니다. 왜 스타벅스는 나름 시즌 메인 메뉴인 슈크림에 대체당을 써야 했는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겁니다. 나름의 뭐 그런 게 있었겠죠. 최근 사람들의 입맛이 대체당으로 되어가고 있고 건강을 걱정을 하고 있으니까 이걸 대체당으로 만들면 사람들이 좋아하겠지라는 기대감이었겠지만 기존에 팔던 그냥 달콤하고 몸에 나쁜 슈크림과 이걸 같이 팔았으면 모르겠는데 이걸 그냥 얘만 팔아버리니까 그게 되게 아쉬웠던 겁니다. 기업 경영의 면에서는 하나를 선택하는 게 확실히 좋았겠지만 소비자로서는 그게 되게 아쉬워요. 그래서 이거를 맛없게 슈크림 라떼를 먹으면서 생각을 해봤는데 진짜 한 1, 2년 사이에 확 늘어난 거예요. 그런 콘텐츠가 혈당 스파이크, 저속 노화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나오면서 이제는 단순히 건강 이슈가 옛날에 부모님들이 알토란 보면서 뭐 이상한 거 사듯이 나이 많은 분들이 걱정하는 것이 건강 문제가 아닌 게 되어버렸잖아요. 20, 30대에게도 당뇨병의 전조 증상이 되는 혈당 스파이크가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있고 그리고 기왕 늙어갈 거면 건강하게 천천히 늙는 저속 노화. 그러니까 저속 노화니까 사실상 이미 노화가 진행되신 분들보다는 더 젊은 분들이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20, 30대의 먹거리와 건강이 연결된 이슈에서 이런 게 계속해서 말이 나오죠. 이게 대체당이 정말로 건강에 무해한 것인가? 라는 거에 대한 아직까지는 이거에 대한 후속 조치나 좀 장기간에 걸쳐 나타나는 나쁜 부작용을 볼 만한 시험이 없었다. 이런 거에 대한 얘기도 있고 하는 거 보면은 이런 여러 가지 대체당을 보면서 생각을 했거든요. 사람들이 식품에 대해서 내가 먹는 것이고 살기 위해 먹어야 되는 것이고 또 즐거움을 또 먹는 걸로 푸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건강에 대한 우려 그리고 사실상 건강이라고는 하지만 건강과 연결된 이런 신체 날씬함에 대한 욕망이 드러나는 것과 거기에 대해서 이런 생명과학, 의학의 발전이 자본주의와 만나서 그런 것들이 다 합쳐져서 대체당이라는 이슈로 이제 한국 사회에서 이게 나타난 건데 비슷한 이슈로 건강을 다룬 책을 최근에 읽었습니다. 그게 바로 요 매직필이라는 책이에요. 대체당에 대한 건 아니고요. 오젬픽이라는 원래는 당뇨병을 가진 환자에게 처방이 되는 약이었는데 비만 치료제로 처방받아서 살 수 있는 약이 오젬픽이죠. 실제로 한 10kg 정도 살이 확 불어버린 저자가 남들은 왜 저렇게 날씬하지? 남들은 요새 다 운동을 해서가 아니라 오젬픽이라는 주사를 맞아서 약을 먹어서 그런 거래. 그럼 나도 그거 맞아볼래. 그래가지고 진짜 식욕이 똑 떨어진다는 그 효과를 보면서 실제로 살이 빠집니다. 근데 이 약이 부작용이 드러난 것도 있죠. 오젬픽이 정말 좋기만 한 걸까? 오젬픽이라는 다이어트 약이 가진 나쁜 효과와 기대되는 그런 것들은 뭐가 있지를 생각하고 그 여정을 따라가 보는 과정입니다. 뭔가 음식을 봐도 배고픈 마음이 안 들다 보니까 뭐 섭취하는 칼로리가 없으니까 당연히 살이 빠지는 거죠. 근데 이것이 작용을 하는 원리를 좀 뜯어보다 보니까 뇌에서는 뭔가의 즐거움을 주는 대상을 봤을 때 이걸 하면 즐겁겠다라고 기대감을 갖고 어떤 보상을 받았을 때 즐거움을 느끼죠. 우리가 음식을 딱 발견을 하고 막 향기로운 냄새가 나면은 이거 너무 맛있겠다 이러고 되게 즐거워 하잖아요. 근데 이건 음식에 대한 기대감이 없어지니까 음식에만 해당하는 식욕에만 해당하는 게 아니라 사람이 뭐 매사에 대한 좀 즐거움과 의욕이 없어지는 형태로 뇌의 중추에 그런 식으로 작용을 하는 거라고 합니다. 뇌에 작용한다 그러면 굉장히 걱정이 되잖아요. 근데 또 어떻게 보면 아주 나쁘지만은 않은 게 무엇인가에 중독되었던 강한 열망 자체가 사그라들어서 그런 거에 대한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해 볼 수 있다라는 연구를 계속 여러 가지 찾아보고 쉽게 설명을 해주거든요. 그런 면도 알게 되고 그리고 다이어트 약이 이렇게 문제가 많다면 그냥 비만으로 사는 게 나은가? 아니면 부작용을 감수하더라도 살을 빼는 게 나은가? 이거를 저울질하는 거에 대한 내용도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야기가 어디를 흘러가게 되냐면 비만과 비만 약에 대한 내용인 줄 알았는데 사실 이 약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 중에 하나는 비만이라고 부를 수 없는 정상 체중이거나 혹은 이미 날씬한 사람들이 더 마르기 위해서 이 약을 복용하는 데에는 어떠한 문제점이 있는가로 나갔다가 그러면은 뚱뚱한 몸을 싫어하는 어떤 사회적인 시선이나 혹은 내 몸이 뚱뚱하든 말랐든 바디 파지티브 내 몸은 내 몸 그대로 소중해
여기는 사람들의 마음과 거기에 깔려있는 문제 이런 것들도 다뤄줍니다. 이 저자를 기대해서 산 거거든요. 이 전작인 도둑맞은 집중력에서는 이 책이 어디로 향해 나아가는지가 더 선명하고 뚜렷하게 보여서 재미있게 이 저자를 따라간 반면에 여기에서는 그래서 말하고 싶은 게 뭐죠? 이게 좀 모호하게 느껴져서 글을 잘 쓰시는 분이니까 흥미롭게 읽기는 했는데 흥미로운 읽을 거리지 그 이상의 어떤 유익하고 잘 썼다라는 느낌이 상대적으로 덜했던 거예요. 그래서 알면서 샀지만 역시나 약간 그냥 저 약간 그런 생각을 하긴 했거든요. 도둑맞은 집중력은 핸드폰 문제와 이런 광범위한 문제의식과 이런 게 재미있었는데 다이어트 약은 살짝 위험하지 않을까? 정말 예측했던 거대로 얘기를 했는데 그래도 그냥 끝까지 잘 따라간 것 같습니다. 사실 되게 인상적이었던 부분은 거기였어요. 저자가 이런 다이어트 약에 대한 책을 취재를 하면서 쓴다고 했는데 그거를 별로 안 좋아하는 친구가 있었대요. 그래서 친구랑 터놓고 얘기를 하니까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는 겁니다. 근데 솔직히 건강 얘기라고 하지만 진짜 건강 때문에 오젬픽을 먹고 비만을 치료하려는 거 맞아? 정말 그렇게까지 건강이 중요했다면 만약에 오젬픽을 먹으면 살은 확실히 빠지지만 얼굴이 여드름 투성이가 된다고 했을 때도 그 약을 먹었을까? 그 대답에 아니라고 대답을 한다면 건강을 위한다는 건 핑계고 사실 정말 보이는 이런 외모, 날씬함이 더 중요한 거 아니야? 라고 친구가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 전곡을 찔러주는 부분이 굉장히 재미있었습니다. 그리고 이거 읽으면서 또 생각이 어떤 식으로 흘러갔냐면 이것도 어쨌든 건강에 대한 이슈잖아요. 건강은 사람들이 뭐랄까요? 잃었을 때에 회복하는 것도 문제지만 건강할 때 지키고 싶다. 어떤 더 나빠지지 않기 위해 지키고 싶은데 그걸 위해서 의료과학이 굉장히 발전을 했네. 그리고 의료과학이 자본주의와 맞물려서 상품이 되었을 때 사람들은 이것이 가져올 부작용을 되게 두려워하면서도 이 상품인 약이 보여주는 환상과 내 욕망에 일단 따라가 보는 사람들이 또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도 사실 그런 식으로 가는 건데 이게 단순히 비만과 약의 문제가 아니라 어떤 날씬함을 원하게 하는 사회적인 시선과 분위기 그리고 그것이 가능하게 보이는 모든 위험성을 아직 다 검증해보지 않았지만 일단 상품으로서 나오게 되는 제약, 회사와 이런 분위기 그런 더 권력적인 거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흐름이 있고 사람들은 그 사이에서 이걸 써도 되는지 안 되는지 날씬하고 싶기는 하고 비만이 더 위험한 것 같고 한 번 쓰면 또 투입량을 눌려야 되니까 더 많이 쓰고 돈의 문제로 또 귀결이 되는 그런 복잡한 여러 현상이 또 보입니다. 그래서 대체당 마케팅, 대체당 경제, 시장 경제가 가진 것과 이게 비슷해 보여가지고 그런 점들을 좀 생각을 하면서 읽으니까 재미가 있었어요. 그리고 또 재밌는 포인트가 이 책이 저에게 왜 재미가 없었을까의 이유 중에 하나는 이 책은 미국 저자가 미국 사회에서 살아가면서 쓴 책이잖아요. 저는 한국 밖에서 살아본 일이 거의 없는 한국 K-마인드를 가진 독자로서 이게 잘 와닿지 않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아무리 한국에도 비만율이 늘어났다고 해도 미국의 비만율이 상당하죠. 그 미국에 가보면 진짜 이따만 하시잖아요. 뭔가 정말 체형이 다르고 유전자가 다르구나라는 느낌을 받고 진짜 고도비만이신 분들 되게 많고 걷기가 어려워서 이렇게 살이 쪄가지고 무릎 같은 데 너무 이렇게 힘드니까 휠체어 타셔야 되는 분들도 계시고 이런 정도니까 비만 약이 필요할 정도로 정말 비만이 가져올 여러 가지 합병증과 이런 정형외과적인 문제 때문에 비만약을 처방을 받아야 되는 분들이 훨씬 많은 환경인 게 미국인 거고 상대적으로 한국이든 비만약으로 처방받으셔야 하는 분도 계시겠지만 아마 다수의 한국인들은 다이어트 약으로 이걸 생각을 할 거예요. 그러니까 정상 체중이거나 정상 체중 중에서도 날씬하신 분들이 더 마르기 위해서 선택하는 게 이런 다이어트 약인 거잖아요. 어떤 문제가 있다고 해도 나는 일단 날씬해지고 싶어 라는 그 마음을 건드려줬기 때문인 건데 그런 어떤 비만 치료제로서 정말 시급한 거죠. 미국은 일단 학교 다녀도 급식으로 한국 급식은 그래도 좀 찐 야채라던가 기름을 너무 많이 쓰지 않고 볶아낸 야채라던가 이런 것도 다양하게 골고루
골고루 먹을 수 있는데 미국은 진짜 막 기름지고 막 그런 음식 많잖아요. 그리고 저렴한 음식은 고칼로리에 몸이 좋지 않은 게 정말 그런 것들만 공급될 수밖에 없는 한국이랑 좀 다른 환경 때문에 그런 게 좀 거리감이 느껴져서 독자로서 좀 재미가 없었던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해봤고 어떤 문제가 되는 이슈들을 한국과 미국 사람들이 어떻게 바라보는가? 이런 차이에 대해서도 좀 생각을 해봤어요. 지난 영상에서 어떤 분이 반박시 네 말이 맞음 이런 마인드로 해보라고 하셔가지고 그냥 모든 한국인과 모든 미국인이 이렇다는 건 아닌데 그냥 저의 아주 단편적인 느낌을 말씀드려보자면 주로 미국 사회는 미국 드라마를 보면서 생각을 한 거거든요. 최근 들어서 한국이나 미국이나 무언가가 문제가 되려면 그 전에 화제가 먼저 돼야 돼요. 사람들이 많이 공감을 하고 사람들의 커뮤니티에서 많이 이렇게 공유될 만한 적당한 자극성과 적당한 연민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개인적인 사연이 더해졌을 때 이것이 사람들이 토론을 하고 논의를 할 수 있는 문제로 그런 급으로 취급을 받을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거는 한국이나 미국을 따라서 사람들은 누구나 그런 경향을 가지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전 세계에서 언론이라는 기구가 항상 그런 식으로 존재해왔고 사람들의 문제를 터뜨리고 취재하고 하는 거겠죠. 근데 이렇게 문제가 되었을 때 보이는 사람들의 양상이 다른 것 같은 거예요. 한국에서는 이런 문제가 뭐가 발생을 하면은 일단 책임을 찾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나 대상을 나쁘게 막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뭔가 나쁜 걸 나쁘다고 욕하면 내가 착한 사람이 되는 것 같은 우쭐함과 만족감까지도 얻을 수가 있죠. 그래서 책임을 찾고 분노를 표출하고 이 책임자에게 대가를 바랍니다. 이 사람이 뭔가를 희생하기를 바래요. 사회적인 어떤 낙인 효과가 씌워진다거나 뭔가의 정의로운 판결으로 이 사람이 뭔가의 상처를 입고 피해를 받기를 바랍니다. 근데 제가 주로 드라마를 보면서 겪었던 미국 사람들의 특징은 무엇인가가 문제가 되면 원인을 찾아요. 책임과는 조금 다르게 원인을 찾습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반응이 금전적인 뭔가를 얻을 수 있는가? 에 좀 더 포커스가 가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이 정도로 이렇게 화제가 될 만큼 어떤 슬프고 연민을 불러일으키는 강렬한 서사와 이런 불쌍한 사연 같은 것들이 더해지죠. 그러고 나면은 그 회사를 소송을 해가지고 금액을 받아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한다거나 이러한 힘든 일이 있고 이런 사회적인 문제 때문에 벌어진 불쌍한 대상이 있을 때 이 사람을 위해서 펀딩을 모아주는 것이 하나의 해결책이 되죠. 펀딩을 해야 하기 때문에 적당히 불쌍한 것만으로는 큰 움직임이나 변화를 바랄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무슨 어떤 근로 현장에서의 어떤 것 조치 때문에 피해를 입었다라고 하면 굉장히 큰 사건이고 비극인데 이게 사람들의 지갑을 열리게 할 만큼은 아닌 거예요. 아버지는 무슨 마약 중독이시고 어머니는 알코올 중독이시고 힘들게 살았다가 이렇게 했는데 이 정도의 사연 정도는 있어줘야 금전적으로 실질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을 만한 변화와 움직임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금전적인 혜택을 더 받아야 되는 거죠. 한국에서는 이런 문제가 됐던 사람들이 그에 해당하는 응당한 경제적이라기보다는 사회적 낙인을 조금 더 주고 싶어 하는 반면에 미국에서는 좀 더 금전적인 해결을 하는 방향으로 나오지 않나라고 그냥 제가 드라마 보는 게 법정 드라마, 범죄 드라마 이런 거 보다 보니까 좀 그런 식의 해결이 되는 것 같은 느낌이에요. 그리고 미국은 뭔가의 사건이 일어났을 때 이거를 이렇게 고통받는 나를 잘 표현을 해야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도 보면은 저자가 가진 내면의 불안이라던가 이런 것들을 되게 잘 표현을 하죠. 그래서 뭔가가 스토리가 되기 위해서는 이러한 역경을 잊은 나의 스토리가 반드시 포함이 되는 느낌이라 왜 이렇게 나를 불쌍하게 여기지? 실제로 비만이라는 것도 사회적인 질병일 수는 있죠. 저렴한 음식은 너무 건강에 해롭게 이렇게 유통될 수밖에 없는 구조라던가 그러한 저소득 노동자를 만들 수밖에 없는 구조라든가 이런 구조적인 것에서 발생한 질병일 수 있는데 개인적인 면도 아예 없다고는 못할 텐데 그냥 나는 너무 불쌍하지 않아?
를 되게 어필하는 것 같은 그냥 미국 바깥 사람이 보기에 느끼는 미국 사람들의 특징이 그런 것 같거든요. 나 너무 불쌍하지 않아? 나는 잘못한 게 하나도 없는데 사회가 날 이렇게 만든 거잖아. 이러면서 또다시 도넛을 먹고 있는 거예요. 적어도 도넛을 3개 먹을 걸 하나 먹을 거 정도는 본인의 의지로 줄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 세상이 더러워서 나는 도넛을 먹는 거야 이러고 3개 먹을 걸 5개를 먹으면서 위로를 받고 싶어하는 사람들의 스토리가 역경을 디뎌낸 스토리로 보이는 것 같은 게 미국 바깥에 사는 사람이 보는 미국 사회의 느낌입니다. 그냥 아무 말이나 해본 거예요. 네, 절대 제 말이 다 맞지는 않습니다. 그냥 그런 걸 보면서 되게 미국적인 책이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도둑맞은 집중력에서는 조금 더 공감하기 쉬운 문제로 시작을 했고 재미있었는데 이 책은 그래서 조금은 좀 차이점이 있어서 좀 달랐던 거죠. 근데 대체당 생각하면은 어쩌면 한국도 그 비슷한 문제를 안고 있고 위험 요소를 가지고 있으나 건강이라는 요소와 과학, 기술과 자본이 합쳐져서 결국 사람들에게 이런 문제점을 현재 진행형에서는 소비자의 선택으로 남겨두었지만 결국 이것을 통해서 돈을 벌려고 하면 되게 악독해 보이는데 사실 음식을 파는 스타벅스도 그냥 그런 회사 중에 하나인 거죠. 그런 식으로 휘둘리고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왜냐면 건강에 대해서 그러면은 남겨놓을 수 있는 가장 확실한 건강한 방법은요. 신기술보다는 그냥 알고 있는 일반적인 상식을 그대로 따르는 거거든요. 야채를 조금 더 많이 먹고 너무 막 튀긴 거, 고칼로리 이런 거 많이 해먹지 말고 신선한 음식을 제때 배고픔을 느낄 때만 조금씩 먹고 그냥 즐겁게 즐길 수 있는 운동을 하면 된다. 이거인데 알고 있으면서도 또 새로운 기술과 자본이 합쳐진 새로운 상품이 나왔을 때는 이게 눈길이 갈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상품을 만들어서 파는 것 자체를 누구를 욕할 수 있을 것인가? 누구부터 바꿔야 할 것인가는 또다시 이게 또 답을 알 수 없는 문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복잡, 미묘한, 애매모호한, 미적지근한, 결론 없는 결말을 안고 의도하고 본 건 아니었지만 그냥 우연찮게 최근에 먹었던 슈크림 라떼랑 책이 맞아떨어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저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제 입맛이 막 갑자기 확 바뀌진 않았거든요. 뭐 책 한 권 읽는다고 막 삶이 막 바뀌진 않잖아요. 그래서 사실 이 책이 내리는 결론도 그렇게 재미있거나 또렷하진 않았어요. 사실 조금은 반발심이 들었거든요. 왜냐면 그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식품 회사들의 초가공식품 이런 게 나오고 뭐 다이어트 약이 나오고 이런 배경이 있더라도 좋아질 수 있다고 믿는다. 그 이유는 30년 전만 해도 흡연자들이 굉장히 많았고 흡연을 실내에서도 할 수 있는 환경이었는데 지금은 흡연이 금연 장소가 된 장소도 많고 사람들도 실제로 금연을 많이 하고 있다. 그러니까 바뀔 수 있을 것이라는 희망을 가졌다라고 했는데 제가 느끼기에는 담배는 어쨌든 기호식품의 영역에 있잖아요. 근데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식습관을 좌지우지하는 나쁜 음식들의 공급은 사람들이 생계를 위해서 먹어야 되는 식품의 문제라서 되게 그렇게 막 어떤 조절과 이런 게 쉽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저자의 희망에 그렇게까지 동의를 하지 못했고 이 저자가 자신의 문제점을 시작해서 이 책에서 어떤 여정을 계속하면서 해온 과정도 또렷하게 무엇이다라는 느낌을 받지 못해서 아쉬웠는데 그냥 이 영상도 사실 그런 것 같아요. 슈크림 라떼 얘기했다가 뭐 이 책 읽은 얘기했다가 미국 얘기 뭐 근거 없는 미국 얘기했다가 이런 식으로 흘러가는데 근데 그게 꼭 뭐가 뚜렷해서 책을 읽거나 그러지는 않는다는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어쩌면 다양성 속에서 그냥 이렇게 한번 훑고 지나가는 것도 영상을 통해서 얘기를 듣는 재미가 그런 게 아닌가 한번 생각을 해봐요. 이런 영상 만들 때 좀 그런 게 두렵거든요. 내가 이 책에 대한 무슨 이야기를 할 거야 라고 할 때 나는 어디까지 의견과 지식을 준비해야 될까? 이게 완벽하지 않으면 시작도 못 해야 되나? 좀 쉽게 뭐에 대한 의견을 얘기하고 사실 틀린 부분이 있으면 그 부분은 그냥 제가 수용을 하면 되거든요. 이 부분은 내가 잘못 말했네? 그러면 나중에 뭐 댓글로 수정을 한다거나 그런 게 있으면 되는데 이게 이 정도까지 들을 가치가 있는 영상인가? 내가 다른 예를 들어 더 파워풀한 누군가가 이 책과 이 주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영상이 사실 이미 나와 있을 텐데 보면 나는 이거에 비하면 너무 얕은 지식과
얕은 공감과 정말 그냥 개인적인 일기장에 써야 될 것 같은 거 아닌가? 그런 수준인가? 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이렇게 기획을 했다가도 말아버리는 이야기들이 있어요. 그냥 개인적인 감상으로만 남겨놔도 되는데 그냥 이런 것들도 한번 꺼내보는 훈련을 해보고자 합니다. 초심으로 돌아가서 진짜 초심인 거죠. 영상을 만든다는 것은 독자에게 어떤 메시지가 어떤 느낌으로 전달이 되어야 하는가 하는 사람, 그리고 이걸 만드는 사람은 어떤 마음을 어떠한 자세로 말해야 되는가, 이거에 대해서 처음에는 여러 가지 만들면서 내가 뭘 잘하지, 어떤 게 반응이 오지를 보는 콘텐츠들을 좀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런 식으로 여러 개를 해본다는 생각의 첫 번째 영상입니다. 다음에 찍을 영상은 맨 처음에 말씀드렸었죠. 이렇게 슬럼프가 왔다고 느꼈는데 되게 이런 저에게 변화를 해주게 된 게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 대한 얘기인데요. 그게 좀 어떤 부분에서 그런 감동을 받았다를 설명하기 위해서 저의 좀 부끄러운 얘기를 해야 돼서 그래서 고민을 하고 있지만 조금 더 편하게 한번 더 해보겠습니다. 다음 영상도 많이 기대해 주시고요. 혹시 이 영상으로 저를 처음 보신 분이라면 구독하기 잊지 마시고 우리는 자주 만납시다. 안녕!